할머니 내일이 와가지고 케이크 사는 줄. 아 요새 케이크 비싸네요. 씨. 제 상상을 초월할 뻔. 하긴 물가들 다 올라서 피자만 시켜줘도 3, 4만 원. 자, 그래서 82페이지까지 그렇죠? 그렇죠? 82페이지까지. 이제 요거 마무리되면 도함수 활용입니다. 드디어 미분의 꽃 도함수 활용. 강원도 엄청 많죠. 네, 여기가 거의 뭐 152페이지까지가 도함수 활용입니다. 152페이지. 그래서 과거 미적분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함수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면 그거 끝내고 갈게요. 네, 번호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괜찮나요? 좋다. 잘하셨네. 좋아요. 그러면 네. 스텝 2하고 실력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간섭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우선은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나으려나? 네, 그래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부딪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럼 도함수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도함수 활용 86페이지. 오늘 진도 나갈 때까지 조금 한번 풀어보시는 거 숙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 fx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P포인트는 뭐 A, B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의 접선 방정식, 이 녀석의 접선 방정식을 찾잖아 라고 하는 게 접선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접선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래프 위의 점일 때는 간단합니다.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녀석이요. 기울기가 f 프라임 x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x자리에 a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a가 기울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 방정식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 a이고 지나는 점이 요 점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프 밖의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 밖의 점에서 접선을 못 그릴 때도 있어요. 그래프 밖의 점에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포인트가 여기 짱 박혀버리면은 접선이 없습니다. 맞죠? 그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돼도 할선이지 접선이 아닙니다. 할선이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분할하는 선, 뭐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나눠버리죠. 그래서 그런 녀석이고, 만약에 그래프 밖의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했을 때 P포인트가 지금 뭐 A, B가 그래프 밖의 점이다. 이게 좀 귀찮아요. 이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충 몇 개 나오는지를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접선이 있고, 선생님 이거 할선 아니니까 여기서 접하거든요.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서 뚫어버리죠. 여기서 뚫어버리는데 여기서 접하니까.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세요?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이 녀석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연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치고 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접점을 설정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접점 설정. 그러면 접점이 이 점들이요. 그 다음에 요 점들이요. 그 다음에 저쪽 점들이요. 이런 접점들을 설정해요. 근데 셋 따르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정하냐면 t, ft라고 일반 변수를 사용해서 설정을 들어가요. t, ft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고른다면 이 2번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가 설정됐으니까 저것처럼 f't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는 녀석을 보시겠죠? 그러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y는 f't라고 하는 녀석이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a 그 다음에 플러스 f t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여기서 t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t요. 지나는 점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몇 차 방정식일 거를 대충 예상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저는 지금 3차예요. 예를 들어서 3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차거든요. 이 녀석이 2차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곱해지면서 3차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3차식이겠죠? t에 관한 3차식. 여기다가 누구를 지나면 이거 숫자입니다. 이거 숫자니까 x 자리에다가 a, y 자리에다가 b. 그 접선은 a, b를 지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냐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 그 솔루션을 다 찾아야 됩니다. T1, T2, T3를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모조리 다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얘보다는 얘는 쉽고요. 얘는 조금 식이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조립제법밖에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방정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실수를 했는데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다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교육과정에서 안 다루는 거예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부터가 근해 공식이 없나요? 하평아. 예, 5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법으로 없어요.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구나. 그래서 5차부터는 그 아벨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좀 풀이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또 학문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최종이 갈로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로아 이론은 수학과 가지 않는 이상 안 배운다. 물리학과도 안 배웁니다. 물리학과도 안 배우고 고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상의 어떤 해법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 갈로아 이론 하면 또 터나오네. 진짜 갈로아 이론 때문에 내 임용고시가 진짜 꼬일 뻔했던 기억이 진짜. 네. 자, 다음에 접선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뭐 다루는 거는 없을 겁니다. 문제에서 그때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88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음 주어진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시오. F'을 구하시고요. 1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기울기만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F' 구하고 2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접선 방정식 찾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158번하고 159번은 잠깐만 다뤄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저는 박스 채우기로 하지는 않을게요. y는 지금 뭐라고 했으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빼기 1 위의 점 몇 콤마 4 콤마 마이너스 1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찾아요. F' 구할게요. 이게 fx니까 F'x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x 자리에 몇? 4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8에서 4 뺐으니까 이 녀석은 4가 바로 기울기다. 그래서 y는 4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선생님 뭐 괜찮네요. 쉽네요. 네, 초반엔 쉬워 보여요. 항상 사탕 발림을 처음에 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뒤통수 치는 문제들 쭉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녀석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린다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겠죠. 그래서 y는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선생님 기울기는 아까 안 했는데 이 참수시니까 뭐 y는 만약에 중등과정 풀이법이면 8x 플러스 k라고 놓은 다음에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다른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접점 어딘가에서 기울기가 몇이 나오냐면 8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의 x좌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분 쳐버리면 이 녀석이 6x, y는 이제 6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솔루션은 하나죠. 6x 플러스 2가 8 나오는 건 x값이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1,1에 대입했으니까 6이다. 그래서 편하죠. 기울기 8이었고 이 녀석을 지나는 점으로 잡아주면 끝이다. 이러면 이제 판별식 안 쓰고도 2차에 관해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접선에 대해서 뭐라고 물으냐면 나중에 혹시 어디 가서 면접 보실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접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접선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선을 만약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선이 뭐냐라고 했으면 고등과정에서 지금 약간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게
스치듯이 지나는 직선 이렇게로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O 개념이 스치듯이 지나는 직선이라는 O 개념 원방에서 나옵니다. 원방에서 이게 O 개념이 발동이 해요. 이차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접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원방에서 딱 스치고 가는 느낌이죠. 그죠? 스치듯이 지나는데 어딜 지나느냐면 스치듯이 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로 지금 O 개념을 발동시키면 교수님들이 나중에 대학교에서 면접 보실 때 안 좋아하십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진짜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은 얘 잘 배웠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접선의 정의는요 활선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저기 그 우미분기수 좌미분기수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뭐가 모순으로 딱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차 함수를 지금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난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에서의 접선이 스치듯이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뚫어버리잖아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벌써 에러입니다. 그리고 스치듯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느낌이에요. 스치듯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직선 기준으로 본 그래프가 본 함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우리는 이걸 스치듯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얘 기준으로 좌편과 우편으로 나눠졌다고 했을 때 좌편 쪽으로 그래프가 휘어져 들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3차 함수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단순하게 y는 x 세제곱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x축이 접선이 나옵니다. 이 녀석이요. 이게 같은 방향에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녀석은 그래프가 직선을 관통하지 스치듯이 맞고 튕기질 않아요. 이 녀석이. 그래서 그럼 선생님 활선의 극한이라는 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프가 있고 여기 위에서의 접점이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 소리냐면 이렇게를 이어보세요. 이렇게를 이어버리면 이 노란색은 활선이라고 부릅니다. 본 그래프의 활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가면서 요 점에서 한없이 가까이 이렇게 극한으로 보내는 거니까 활선의 극한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선이 뭐냐고 그러면 활선의 극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활선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점을 지나는 그래프의 다른 점과 이어주는 선이요. 이 활선의 극한, 여기하고 이렇게 이어줬을 때의 극한, 그래서 활선의 극한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접선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1번 이것 위에 점 2,1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을 때 유치해. 처음에는 좀 재미없습니다. fx가 지금 뭐라고 나와있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여러분들의 지경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답은 안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뭐가 어려서는 모르는 문자 2개예요. A하고 B를 찾아내라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대입 가능하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즉 f 이 값은 몇이다?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얻어지겠죠. 이 녀석이.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a와 b에 관한 1차식 하나.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기울기가 이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2라고 하는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에서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 x 자리에 두고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를 찍는다 라고 해주면 a가 도출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b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a 도출되고 집어넣고 b 찾고 해주면 끝납니다. 위에 두 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럴 수도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같을 것이고요. 여기 그래프가 지금 한 놈이 대충 1,3이고 예를 들면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맞네요. 2,C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함수가 지금 감춰져 있거든요. 뭐라고 감춰져 있어요?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라고 감춰져 있죠. 그런데 얘를 대입해주면 식이 하나가 뜹니다. 맞죠? a, b에 관한 식 한 방에 뜰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식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해주면 이제는 얘는 a, b에 관한 식이었고요. a하고 b에 관한 식이었고 얘는 이렇게 쓰면은 좌표처럼 보이니까 A하고 B에 관한 식이고요. 이 녀석은 지금 뭐에 관한 식이 뜰 거냐면 A, B, C에 관한 식이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이 두 개가 얻어졌을 겁니다. 식 지금 두 개예요. 두 번째 식. 그럼 세 번째 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F 프라임 누구? 1이라는 녀석과 F 프라임 누구? 2가 서로 같았다라는 식으로 기울기가 같다를 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 세 번째가 뜨는데 그 녀석은 누구에 관한 식들이냐? C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이 2하고 1을 대입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A와 B에 관한 식이 세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연립해도 A하고 B는 충분히 얻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대입해주면 이제 C도 도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로 떠들었던 걸 한번 느껴보세요. 161번 요거 한번 계산 한번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조심하세요. 계산. 다른 방법보다 저는 미적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이 15입니다. 네, 정답이 15가 나오면 맞아요. 이 녀석이 네, 조금 계산이 조금 약간 잘못하면 좀 조심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계산 실수 조심해 주시고 나도 뭐 그런 거는 처지는 아니지만 아 예전에 계산 실수 없었거든요. 20대 때 한 40대 되니까 계산 실수가 나옵니다. 자 2번 봅시다. 이 녀석에서의 뭐 괜찮죠? 풀이법 다 알지? 그렇지? 풀이법 다 아는 거니까 소소한 건 만약에 저기 했으면 잡아주시면 되고 이 녀석에서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곡선 위의 점 그러면 귀찮아 얘들아 이 뭐 그냥 fx 이렇게 놓고 1,2라고 아예 그냥 곡선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곡선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진짠가? 라고 하면서 뭐 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위의 점 1,2 집합 배우셨죠? 제가 이거 써도 되지? 예, 여기 점들 집합이니까 여기서 그 점이 원소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접선 방정식 찾으시오. 뭐 미분 미적분 그냥 그런 영어도 있어요. 닥치고 미분해라. 그냥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미분해라.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냥 미분이 수십 개는. 그러면 F'1 구해야 되겠죠? F'1은 이게 7, 8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Y는 8배의 x-1 플러스 2다.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얘하고 수직인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여기 위에서 얘 접선 지금 찾았는데 얘하고 수직인 거? 그럼 기울기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그래서 x-1 그 다음에 플러스 2인 거는 동일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 뭐 쉽게 될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것들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울기가 주어진 녀석이라고 했을 때 프라임이 주어진 기울기와 똑같은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만 본다면 이 녀석이 기울기가 3짜리인 걸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F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F'은 2X 마이너스 3 이게 몇이길 원한다? 3이길 원한다. 그러면 X 값은 3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몇이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3짜리인 걸 찾아낸 거예요. 이 녀석의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3인데 여기에 x좌표가 3인 걸 찾아냈죠. 그죠? 그럼 대입하시면 됩니다. 3,0이네요. 그죠? 네, 3,0 이렇게 됐으니까 접선 방정식은 당연히 y는 3배의 x-3 이렇게 해서 3x-9라고 해주면 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은 뭐 별거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은 3차면은 당연히 이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접선도 그 조건에 맞는 직선도 2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조금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 밖에점 그래프 밖에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리하는 거 처음에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0,-4요. 대입해보시면 벌써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니에요. 0 대입하면 0이지 마이너스 4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밖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한다면 이건 그래프 밖의 점입니다. 0,-4 이렇게 여기에서의 접선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됐다면 0,-4 얘가 지금 1이죠. 접선이 여기가 1이니까 이쯤에서 접선 2개 찾아라. 이거하고 저쪽하고 이게 2개 찾아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2차식으로 풀듯이 하지 마세요. 설명 문제가 2차라고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2차 풀듯이 뭐 선생님 저는 이러지 마시라고요. y는 기울기가 있겠죠. mx-4라고 해가지고 얘랑 한 배씩 쓸게. 이건 중등풀입니다. 이건 중등풀이고 고1까지만 먹히는 거고 이게 3차나 4차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자 그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뭐였다고요? 점 설정 접하는 점을 설정하겠다. x는 피하세요. 아시겠죠? 이 접점의 x좌표는 x는 피하십시오. t, 누구?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요. 여기다 t 설정하고 대입하신 게 y좌표다. 이 녀석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몇이 나올 거냐면 f' 누구? t가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미분 쳤을 때가 f'x가 2x-2였을 테니까 대입해주면 2t-2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기울기예요. 이 녀석이. 그러면 내가 그 접선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y는 얘가 기울기였으니까 2t-2가 기울기입니다.
ET-2가 기울기고요. 여기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t 그 다음에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와요.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 이게 누구를 지난다라고 했었냐면 0,-4를 지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각화 시켜드릴게요. 이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 포인트에서의 접선을 한 요쪽으로 하자. 접선을 지금 이렇게 한 방, 그 다음에 한 요쪽으로 할까? 요렇게 해서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접점은 지금 어디냐면 세팅했던 이 녀석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t,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런데 어디가 지난다라고 했었냐면 여기요. 이 녀석이 0,-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4를 대입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가. 그러면 이제 0,4를 대입하면 처음에 마사는 이게 마이너스 t만 났겠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t 제곱이고 저쪽에서 하니까 t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이었다? 2였다 라고 하는 녀석으로 처리가 되고 4. 4 t 제곱이 4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t 값에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 기울기를 가졌다. 그럼 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은 누구였었냐? y는 2 대입해주면 여기가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대입했으니까 4 빼기 4니까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4.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사 마육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서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점프량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풀이 보시면 저는 계산을 좀 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린 거고 얘는 그냥 점프가 퉁퉁퉁퉁 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는 것이 이 녀석입니다. 풀이가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 잘 못 받아. 이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점점점. 그래서 요 녀석을 조금 첫 번째 접점 설정 이렇게 세팅해서 여기에서의 프라임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아직 얘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을 세팅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x하고 y 자리에다가 이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실제 t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통 3차 방정식이요. 보통 3차, 4차까지 가는 거는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기는 가는 문제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이게 3차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둡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씩 좀 차분하게 해볼까요? 요거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6, 8, 6, 9, 7, 0 요거 하나씩 한번 차분하게 해보세요. 세 문제. 이거는 그냥 보통은 시간을 안 드리는데 이걸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에러가 생기시면은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천천히 틀려도 괜찮습니다. 잠깐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틀리면 어때? 요 풀이법의 어떤 이게 그 개념이 이해가시면 됩니다. 적용 한번 해보시면서 그래프 밖의 점들은 항상 짜증난다. 이제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구나.
정답은 여기다 제가 공개해 놨거든요. 뭐 같이 할 문제 있을까요? 몇 번이 좀 안 나오는 거나 계산이 좀 계속 꼬이는 거 있으면 70번? 70번은 나오셨어요? 170번? 69번? 이게 주로 아마 계산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들 때문에 좀 약간 산적적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종 답을 다른 저기로 이제 중간 과정으로 갑자기 답을 써버리시다든지 이런 거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간 긴장도가 떨어지는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조금 약간 재밌는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조금 뺍시다. 우리 오늘 평균값 정리 좀 중요하거든요. 평균값 정리가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모든 것을 보장하는 이제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 괜찮지? 혹시 나중에 틀린 거 있으면 뭐 정해봅시다. 자,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y는 지금 fx라고 할게요. 저는 fx가 2x 지금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을 직선 이 녀석 7x 3 이렇게가 서로 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차함수 개형은 보통 이렇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녀석은 보통 이렇고요. 3차함수 개형 나중에 정확하게 분석할게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요. 여기서 접선 길이가 0인 순간이 단 한 번인 경우, 여기서 0인 순간이 단 두 번인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3차함수의 모든 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차함수 개형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그리고 도함수 활용 2에서 나옵니다.
이건 도함수활용 1이고요. 얘가 서로 접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기울기 7짜리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접점이 뭐해서 잡히고 공개 안 했죠. 접점 공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만 지금 완전하게 준 겁니다. 7x-3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fx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뭘 찾아내라고 하는 거냐면 a 값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접점을 설정할 거잖아요. 이렇게가 이 녀석이.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를 따라갈 거냐 여기를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t를 집어넣어도 얘한테 집어넣어도 되고 얘한테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알고 있는 쪽에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t 쪽이 7t-3이라고 써줘. 뭐 이걸로 우겨도 돼요. 답 나옵니다. 이걸로 우겨도 답 나와요. 근데 이제 가벼운 쪽으로 좀 갈게요.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인 거가 지금 밝혀져 있냐면 7입니다. 또 이게 프라임을 때려버리면 6x제곱 플러스 a니까 이 녀석이 지금 t를 집어넣은 거니까 6t 제곱 플러스 a다 라고 하는 녀석을 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t하고 a는 당장 찾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t하고 a는 지금 당장 찾기는 곤란해요. 대신에 뭐도 아니냐면 여기서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누구? 2t 세제곱 플러스 at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것과 7t-3이다 라고 하는 기울기 말고 함수값 입장에서 바라본 이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a 대신에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이걸 t를 이 a에 관해서 표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a 대신에 들어가 주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몇이었다? 7-6t 제곱이다. 이거를 a 자리에다 때려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2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t를 곱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7t-6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7t-3이다. 이런 식으로요.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죠. 여기하고 여기가 3차식인데 저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t 세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삭제되겠죠? 그 다음에 얘 녀석이 이렇게 들어요. 야 이거 계산 맞나? t 세제곱이 지금 4가 나와? 4t 4t? 4t? 어디서 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마이너스 6 넘긴 거니까 4t 세제곱은 t 세제곱이 아니라 나 오늘 왜 이러니? 괜찮나요? 네, 그래서 t 세제곱은 1이지. 네, t 세제곱은 1이고 그럼 두 놈은 허수잖아요. 두 놈은 허수고 한 놈만 적이니까 t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체가 밝혀졌다. 몇 컴마? 1,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4다. 그래서 1,4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뭐 끝나겠죠. 여기다가 이제 1, 1, 4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A가 충분하게 찾아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풀이 방식은 아까 거보다 오히려 가벼울걸요? 이게 막상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곡선이 접한다 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접하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함수들을 막 감추기 시작하네요. 함수들을 막 감추기 시작합니다. 편의상 fx가 x의 제곱 그리고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문제는 여기 단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단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단원, 미분 이쪽 단원이 도대체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일단 고증이 있는 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c 여기가 점 1,2에서 서로 접한다. 그러니까 이 놈은 뭐 몰라 뭐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얘 갖다가 들어 올린 놈이거나 내린 놈이거든요. 이거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요. 이렇게 생긴 놈. 괜찮네? 이렇게 생긴 놈은 이제 평행이동 들어가든지 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시각화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접한다는 거예요. 두 녀석이 지금 뭐 1,-2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한다. 그랬을 때 다 찾아라. A, B, C 다 찾아내고 마지막에 여기에서의 공통 접선 방정식까지 찾아내라. 공통 접선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까지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 다 집어넣을게요. 첫 번째 1, 마이너스는 여기하고 여기로 대입입니다. 그럼 당장 뜨는 거 C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C요. 따라서 C 값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좋아요.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아예 그냥 바꿔버려요. 나온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바꿔버리는 게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C는 더 이상 언급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 쓰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 포인트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다.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여기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일치하더라.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거 해보면 얘는 2x 더하기 A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끝나요. 그러면 얘 기울기가 밝혀졌거든요. 얘 기울기가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마3이에요. 밝혀졌어요. 그죠? 그러면 마3의 기울기가 누구?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두 번째 1 집어넣었으니까 2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라고 해주면 A하고 B까지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값이 몇이었던 건가? 마이너스 5였던 건가요? 여기다가 지금 마 5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마사 넘어갔으면 풀사 B는 2 그래서 다 찾았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 접선 방정식 찾으라고 한다면 뭐 이제 나왔으니까 이건 뭐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곡선이 서로 수직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거 7번 지금 제가 말로 떠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네.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 그림이 워낙에 지금 예쁘니까 이거를 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 하나만 집중적으로 좀 봅시다. 저희는 쉬는 시간 조금 이따가 가지고요. 306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만든 문제거든요. 답도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지 한번. 306번이요.
어떻게 출처를 안 밝혀서 그렇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처음엔 문제점만 파악해도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교수님 이거 출제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거 아니 너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지금 3분할이 아니라 3개 점이 아니라 4개 점이죠. 하나, 둘, 셋, 넷이요. 이거 차분하게 한번 이게 무슨 뭐 시험 보자는 뜻이 아니라 이걸 공부하자는 차원이니까 여러분들 t는 실수예요. 근데 t가 누구한테 변수로 작동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좀 나중에 보시고 t한테 변수로 작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는 임의의 양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해석점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4차로 그려. 제가 이렇게로 지금 f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거 개념을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알아들어야 되니까 요거 개념을 잡아줄게요. 제가 여기 x 어딘가에서 t를 잡았어요. t를 잡았습니다. 그게 gt한테 들어갈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h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디만큼 h만큼 더해진 t 플러스 h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ft고요. 여기가 f의 t 플러스 더 가자. 야 너무 비슷해. 더가 그냥 확 가. 여기서 이 정도 갖다 붙일게요. 그럼 여기서 h가 아니 임의의 양수라며. 내 맘이지.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h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쯤 갖다 붙여. 여기가 f의 t 플러스 h. 그럼 저기 박스가 의미하는 바가 어디냐면 누구 기울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이어준 기울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어준 기울기야. 그 이어준 기울기가 선생님 이 K는 뭔데요? 라고 했을 때 H 값이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없이 가까워져도 되고 한없이 멀어져도 됩니다. 그러면 잘 봐. H 값을 지금 작동시키면 여기 이후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평변율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평변율이 뭐 이 정도 될 수 있고 이 정도 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평변율이 잡히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그럼 또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대 이 녀석은 지금 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요 가까이 가주는 녀석으로 이거 극한 안 보냈습니다. 극한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금 극한을 가까이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를 최대 기울기로 치고 싶은데 이 녀석보다는 작게끔 이 녀석이 내가 만약에 이 K 값을요 이 K 값을 이렇게 잡았어. 마저 틀렸죠. 이거보다 더 큰 놈이 있어요. 포인트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최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녀석은요 이건 접선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최대 기울기는 지금 이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최대값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의 최소값이요. 이 녀석이. 그래서 가장 낮아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t가 원점이었을 때 t가 0이었을 때 k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t가 0이었을 때 k값 t가 0일 때 제 지금 질문이에요. t가 0일 때 gt값 이거 1입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 있어요. 포인트들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함수값들하고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 녀석 이쯤 오면은 이렇게요. 이쯤 오면 이렇게 기울기재요. 여기 오면 또다시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연장되면서 기울기 1이거든요. 그러면 h 값이 어디 정도 왔을 때 이거나 6만큼 왔을 때가 여기에서 여기에 평변율 쭉 이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평변율 쭉 이게 1이 가장 작게 되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 내가 원점 잡았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안 되지. 최소값이 아니거든. 이 부등식은 만족시켜요. 이 부등식은 만족시키는데 그 최소값이 아니잖아.
그럼 최소로 내리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레고 만들듯이 이렇게 한 건데 여기다가 지금 회전 중심 반을 찍고서 자를 긴 거를 내려요. 그래서 그 자를 이 그래프에 닿을 때까지 내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H값이 2이니까 이 도개교 내리겠다는 얘기라고 지금 이 녀석이 닿을 때까지. 그럼 요 점에서는 1이죠. 그쵸? 요 점에서도 1일 거예요. 괜찮나? 이 이후에 잡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도개교 딱 내리면 여기가 1이 끝이니까. 이 녀석이요. 이것도 부등식은 만족시키지만 최소값은 아니니까 더 내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뚫어버리면 부등식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 이해 갔어? 이 녀석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t값이 음수였다가 어디까지 올 동안에 2까지 올 동안에는 몇이다? 상수값이었던 1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t고 내가 그림 그릴 이 녀석이 gt야. 이렇게가. 그러면 어디까지는 2까지는 그냥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오겠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오면요. 2를 넘어갔어요 이제. t, ft가 여기 잡힐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도개교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는 부등식을 만족하지만 최소값은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에 닿는 이 순간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여기에 있을 때가 t, 누구? t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2라는 포인트 값이에요. 이 포인트랑 누구랑 이어준 게 gt로 될 거냐면 이 포인트요. 이해 갔어요? 6,6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어주는 선분 기울기가 gt가 될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여기서는 gt 값을 내가 이걸 쓸게. 여기에서 gt를 식으로 쓸게요. gt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는 언제는 1이었다. t 값이 몇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었다. 그 다음에 t 값이 이제 2보다 커요. 그러면 얘네 둘 포인트 t 값이 이런 데서 움직이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도개교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여기서 딱 가는 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 마이너스 누구? 6분의 t 제곱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됐나? 그래서 이게 t 값이 2보다 크고 몇보다? 5보다. 여기에서 요 녀석이 지금 5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좌미분계수랑 파란색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흰색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끄러운 녀석이었던 건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짝 모서리가 있었던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를 미분치면 EX 이거 킬러 문제다 보니까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이게 객관식 킬러입니다. 이거. 그러면 EX-7이면 제가 여기에다가 몇을 집어넣는다? 5를 집어넣는다. 그럼 3이거든요. 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미분 불가능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다시 말할게요. EX-7이 얘 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좌미계로 따지려고 이 파란색 따라갈 때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X자리에다가 지금 5 집어넣은 거니까 10 빼기 7이니까 이게 3이에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는 3이었고 흰색 기울기는 4였기 때문에 모서리가 있단 말이에요.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무슨 6까지 연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함수가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6 요렇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 그렇죠? 여기가 5.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접근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왔을 때 내가 내린다라고 했다면 지금 이 녀석이 요구 포인트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내가 작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t가 5면은 gt가 얼마인가요?
4입니다. t가 5면 gt가 4죠. 제가 좀 과장할게요. 저 자식이 하도 지금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흰색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요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로 움직일 동안에는 여기 끝점하고 기울기 재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여기 끝점하고 기울기를 재는 게 맞겠지? 이 녀석이.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파란색이 여기가 3짜리였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3짜리였고 얘는 기울기가 4짜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을 때도 아직은 요 녀석이죠.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그때서부터는 4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이. 그래서 5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는 여기서 6 빼야 된다. 6 이렇게요. 6 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도개교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에서 그냥 이렇게 딱 달라붙는 녀석이 나와버리니까 이 녀석이 몇이어야 된다? 4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자, 다음에 t가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 왔다는 얘기야. 여기 왔어. 그럼 여기에서 내리면 빵 하고 다 내려가죠? 이 녀석이. 좌측은 안 봅니까? 안 봐요. 좌미분계 뭐 이게 항상 t가 잡히면 t 오른쪽에서 잡는 거지 t 왼쪽은 관심도 없습니다. t 왼쪽은 관심도 없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로 된 상태에서 이때는 여기가 몇이었다? 0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럼 GT가 대충 분석이 끝났습니다. 요 녀석이요. 괜찮아요? GT가 대충 분석이 끝났어요. 여기 불연속점 계수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해보자. 얘가 여기만 조금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 녀석 상수인데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그럼 요 녀석이 t-6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이쪽에 t-6 이렇게 되니까 6포인트만 아니면은 이 녀석이 서로 이렇게 되면서 t-1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이 녀석이 6 빠졌으니까 사실은 이제 t-1하고 뭐 다를 게 없다. 이 녀석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은 1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로 가까이 가는 값도 1이에요. 연속 맞죠? 그렇죠? 지금 내가 검증해야 되는 포인트가 x는 어디? 2. t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t가 2, 그 다음에 t가 5, 그 다음에 t가 6 이렇게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함수가 바뀌는 지점들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연속인 건 맞아요. 연속부터 확인합시다. 연속이요. 그 다음에 t가 5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4죠. 근데 여기도 4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속이 맞아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여기에서가 지금 6 가까이 갈 때 여기 4고 여기는 제로로 갑자기 확 바꾸니까 여기서는 뭐다? 불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불연속 포인트는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A 값이 1입니다. 미분 불가능점은 몇 개였었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요 녀석은 자 당장 계산하기 전에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확실합니다. 미분 불가능이에요.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니까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가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0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0이죠. 지금 2년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가 0이지 않아. 이제 이쪽 기울기를 쓰고 있다. 기울기가 0이지. 상수니까 기울기가 0이. 얘가 기울기가 0이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얘 기울기 몇이다? 제로다. 여기 기울기 1이었다. 갑자기 바뀐다. 여기서도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지금 이때는 3개 포인트가 다 미분 불가능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때는 B값은 3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녀석으로 지금 문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에 대해서 교수가 지금 뭐 생각한 거냐면 야 여기에서 여기 포인트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그래프에 닿을 때까지. 근데 여기가 더 튀어나왔냐? 저기가 만약에 여기가 블록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저쪽입니다.
그럼 저쪽이요. 여기 포인트가 아니라 저쪽이랑 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말뜻 가만히 보면 교수가 장난치고 싶었던 그 짝대기 내리는 거를 수식화 시킨 거예요. 수식화 시킨 거예요. t보다 오른쪽에서 주어진 t보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꼭지점에서 여기가 t로 내가 잡았어? 그러면 h가 지금 첫 번째 요 정도에서 이렇게 t 플러스 h 그러면 요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런 것들을 재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평변율들이죠. 그 평변율들의 누구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평균율이 이렇게 잡혀도 괜찮잖아. 근데 최소로 내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평균율의 최소는 K의 최소는 여기로 잡힌다.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최소는 여기로 잡히는 거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고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계산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주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모의고사 21번이었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가장 높은 거. 객관식 중에서 킬러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따위로 해요. 내가 여러분들 고2 모의고사가 죄다 이딴식이거든요. 왜 이딴식인지 모르세요? 여기서 X 갖다 장난치는 그래프를 줍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변수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요. 분명해요. 뻔해. 새로운 함수가 새 함수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뭔가 알아듣기 힘든 식으로 디파인을 해준 다음에 얘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날리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 결과는 얘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따지려면 적어도 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얘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죄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에요. 죄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 주어진 거에서 내가 장난치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함수 만들 건데 너 여기 빨리 적응해.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고 평균값 정리 배우실 때 시시하다. 누가 모르냐? 이 평균값 정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하나 소개하면서 아마 저 오늘 증명 다 할 거예요. 저거 평균값 정리하고 다음에 이거 노래 정리하고 증명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증명 끝내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모르면 간과했다가는 못 푸는 문제 보여드리고 수업 저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한 3분 정도 쉴게요. 이게 고쟁입니다. 이거요? 네, 이게 고쟁이에요. 1스텝 있고 2스텝 있고 3스텝 있는 3스텝까지가 이제 제일 높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확장판이고요. 노래 정리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노래 정리는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노래 정리는. 그래서 저는 노래 정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적이다. 그래서 노래 정리. 노래 정리가 뭔 소리냐면 시각화부터 먼저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계가 f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x축이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노래 정리 조건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무슨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FA와 FB가 이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A하고 B는 당연히 뭐 이런 관계예요. 달라야 됩니다. A하고 B는 달라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가 F는 반드시 미분 가능이어야 됩니다. 미분 가능. 그러면 이 녀석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도 보장된다는 거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도도 보장된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 근데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미분 가능하다. 어디에서? A하고 B에서.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여기 관심 없다. 여기 바깥에 여기 관심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다. 어디에서?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사강 여러분들은 그냥 뭐 끝장 관심 없어요. 그 녀석.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냐면 얘가 지금 B에서 A까지 평변율이 0 뜰 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평변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당연히 0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였었냐면 B-A분의 FB-FA 이렇게랑 똑같게 되는 누가 존재한다? 여기서의 접선을 만족시켜주는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존재한다? C인 이것이 누구? C가 어디에서 존재해? A와 B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녀석이요? 롤의 정리. 그러면 롤의 정리가 증명 안 하고 가도 되긴 해요. 증명 안 하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가 증명이 좌미분계랑 우미분계수를 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양수 H에 대해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양수 H H에 대해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걸 재볼 거예요. 뭘 재볼 거냐면 F에 C 플러스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죠. 최대 최소 정리는 증명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최대 최소 정리는 증명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에서 F는 누구? 폐구간 A, B에서 제 그림은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근데 최대로 잡으셔도 돼요. 이런 그림에서는 최대겠죠. 최대 최소를 갖는다. 아시겠죠? 그러한 최소값을 FC로 잡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C라는 곳에서 최소값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왜 미분계수가 0이냐? 이거를 증명하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왜 미분계수가 0이냐? 그러면 양수 누구? H에 대하여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요. 양수죠. 보이시나요? C 플러스 H가 여기 잡힐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FC 플러스 H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평변율이니까 이 녀석은 양수예요. 이렇게가.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쓴다면 여기서 H, F의 C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갑니다. 극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라고 하는 녀석은 C-H는 어디 잡힐 거냐면 여기요. C-H 그러면 이쪽일 겁니다. 그러면
F의 C-H-FC는 원수예요? 음수입니다. 그쵸? 평면율이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 h분의 f의 c-h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fc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h 음수를 잡았으니까 미분계수 잡으려면 여기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사실은 c 플러스 c-h 빼기 c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조금 이게 껄끄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플러스로 잡고요. 여기서 음수 h에 대하여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죠? 그럼 여기가 c 플러스 h도 이쪽에 여기서는 h가 뭔가 음수값, 이때는 h가 뭔가 양수값 이렇게요. 괜찮죠? 그러면 얘가 뜻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우미분계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뜻하는 바가 좌미분계수입니다. 근데 미분 가능이었다면서요? 여기 상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이었다면서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결국에 일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결론이냐면 F'C라고 하는 녀석은 제로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같을 수밖에 없으려면 그건 0으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녀석이. 그래서 기억들 잘해주세요. 롤의 정리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조건이 세 가지다. 조건이 세 가지다. 첫 번째 함수값 일치. 함수값 일치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만 롤의 정리가 됩니다. 당연히 미분 불가능.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CR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아시겠죠? 이 녀석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렇게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F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를 잡았다고 칩시다. 이 녀석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인데 너 요 녀석에서 내가 뭐라고 잡을까? 이거를 이렇게 잡자. 뭐 한 요쯤으로 F를 잡아볼까요? 이점으로. 그래서 여기가 A예요. 여기가 제가 B로 잡았어요. 그러면 A하고 B를 같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칠게요. 요 녀석이요. 여기 값을 B로 잡았어요. 함수값은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함수값이 일치된다 라고 했을 때 미분계수 0 나오는 지점이 없습니다. A하고 B 사이에서 미분계수 0 나오는 지점이 없어요. 이 녀석이 접선을 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 0이요. 아니 여기서 미분계수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미분계수 이거니까 0 나오는 지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입니다. 이 녀석 반드시 세 조건이 다 만족될 때가 롤의 정리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건을 보통 묻는 게 제일 많으니까 롤의 정리는 요거.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민베르 시어림이라고 해가지고 MBT라고 줄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그냥 MBT라고 줄일게요.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F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가. 그러면 제가 요 녀석을 A로 잡을게요. 여기.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평변율 B-A분의 FB-FA 이게 지금 평변율인데 이 평변율이 지금 기울기가 요 정도로 나타나요. 요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기울기와 같게 되는 접선 이게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어디를 C로 잡았다는 거냐면 이렇게가 지금 평행하다. 여기가 C든지 여기가 C든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C가 어디에서 존재한다?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럼 얘도 그게 필요한데 무슨 조건이었었냐? 이 조건입니다. F는 폐구간 연속 그 다음에 개구간에서 미분간 이 두 조건만 이제 필요해요.
함수값 같을 필요 없습니다. 함수값 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증명해 줄 때 다음 주어지는 함수를 이해하기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주는 함수가 이해가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x를 제가 지금 뭐라고 잡을 거냐면 gx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무슨 함수인지? F에서 파란색 직선방정식 뺀 겁니다. fx에서 얘가 기울기겠죠? b-f분의 그리고 a, fa 지나죠? b, fb라고 잡으셔도 돼요. 이 녀석이 결국에는 함수에서 주어진 3차 함수에서 직선방정식 파란 것을 뺐다. 이 녀석을 지금 뺐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흰색이었고요. 이 녀석이.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F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3이나 고1 때 여기가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디파인을 H를 F-G라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H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는 것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알파하고 베타가 근으로 딱 내려오면서 F 개형과 비슷한 녀석으로 나오거든요. F 개형과 비슷한 녀석으로 나오는 이유 1차 함수 뺀다고 얘 최고차원 기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개형이 생기면서 근이 마치 빛으로 쏴가지고 여기 사용된 느낌으로 이렇게 딱 내려앉는 느낌으로 온다고요. X축으로. 맞죠? 여기 제로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이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저 녀석은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거냐면 얘가 제가 이렇게 G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G 함수고 제가 여기를 K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누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누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이 녀석을 지금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 GA와 GB가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제로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다까지 그리고 얘가 미분 가능 함수에서 직선을 뺀다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이 깨지지 않고요. 연속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두 개가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G는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G가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나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죠.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0인 누가 존재한다? C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해. 괜찮나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 C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고 여기에서 G'C 그렇죠. 예, 요게 G 프라임 누구인? C인.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은 0이죠. 그쵸? 지금은 0입니다. 이 녀석이 누가 존재한다? C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G 프라임 C 이 녀석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러면 내가 F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넘겨주면은 여기만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G'C라고 하는 녀석이 몇이었다? 0인 C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뭐 해주면 될까요? G'C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G'X라고 하는 녀석은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미분 끝났어요? 얘 미분해주면 0입니다. 얘 미분해주면 누구만 남아요? 요거만 남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죠? 여기 1차에서 요거만 딱 개수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G'C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누구였었냐면 F'C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는 제로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B-A분의 FB-FA 즉 평변율과 접선 기울기 그러한 C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 정의해가지고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G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미는 당연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더라고 했을 때 혹시 접선 기울기 평변율하고 똑같은 거 접선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문제만 예를 들고 이제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로 갈게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자, fx가 x 2차 재미없으니까 3차로 갑시다. x 세제곱 더하기 2x 99페이지에 두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어디에서 0,3 이렇게 미분가는 연속 그 다음에 뭐 다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에서 평변율과 같은 녀석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평변율부터 쳐야 됩니다. 주어진 평변율은 몇이었습니다. 누구? 3-0분의 F3-F0이요. 근데 F0은 0이니까 이 녀석은 얼마? 3분의 3 집어넣었으니까 27 더하기 6 33이니까 11이겠죠? 이 녀석이. 그러면 누구? F'X는 3X제곱 플러스 2요. 이게 11이 나오게끔 해주는 C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C제곱 더하기 2가 11이다. 3C제곱이 9다. 그러면 C제곱이 3이었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C값이 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값 두 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존재하는 C이기 때문에 0하고 3 사이로 잡으셔야는 루트 3 값으로 잡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200번이에요 200번 한번 문제 파악해보세요. 이게 혹시 뭔 소린지 모를까봐 잠깐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울기 2인 직선이 있어요. y는 2x-3이 있어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이 점에서 x값을 한없이 키울 때 이 녀석이 얘의 점근선으로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녀석들이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극한이 이 녀석입니다. 이게 혹시 뭔 소리인지 조금 뭐야 이거 프라임하고 왜 x를 무한대로 보내? 이게 이 소리입니다. 실전에서는 평균값 정리 쓰라는 조언도 안 줍니다. 그냥 이거 구하라고 하지. 계산은 거의 없다시피 한 문제입니다. 개념 싸움입니다.
생각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니까. 나오셨나요? 이미 부속 중이죠? 네.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당혹스러워요. 아니 지금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무슨 평균값 정리요? 그치? 이게 무슨 평균값 정리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웃긴 거 있습니다. 관점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평균값 정리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여기가 픽스 포인트, 여기가 픽스 포인트. 아까 문제도 그랬죠? 뭐 0하고 3이었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0하고 3 사이에서 이것과 기울기가 같게 되는 평변율과 기울기가 같게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림은 너무 자명해. 이 그림을 못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돼. 이거 중학교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점 전환이 뭐가 필요하냐면 T축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이요. T축 관점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릴 녀석은 이렇게 몰라 뭐 대충 그렸다고 쳐. FT라고 하는 녀석으로 지금 이렇게로 그려진다고 칠 거예요. 그렇죠? X자리에 T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T, F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를 A로 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B로 보는 센스가 필요해요. 이 녀석이. 그러면 여기가 x-1이요. t 입장에서는 숫자입니다. t 입장에서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파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만 조작해주면 얘를 의미하는 녀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함수값들의 변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문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잠깐 A라고 합시다. 그럼 저는요 이거랑 똑같은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3이라는 값에서 x-1이라는 값을 빼겠다.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f에 x-1을 하겠다는데 이러면 분모 파트 잘 관측해보세요. 4입니다. 그렇죠? 4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4분의 a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가. 이러면 이제 확실히 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기울기예요. 그러면 저는 얘 기울기와 똑같게 되는 누구? C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C가 어디에서 존재하겠어요? x-1과 x 플러스 3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이렇게가. 그런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를 저 지금 극한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극한까지 보낸 노란색이 이것이 C가 여기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보내겠대요.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녀석이요. 이거를 여기한테도 씌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C한테도 리미트 X가 무한대를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것은 이 구간 길이 4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C가 너는 가라, X 너네는 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선생님 C랑 X랑 다른 변수인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C는요 이러한 x-1과 x 플러스 3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점이니까 얘가 이동한다? 그럼 C도 같이 딸려가야 돼요. 그 사이에서. 그쵸? 그러면 얘가 딸려간다고 했을 때 C도 같이 무한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뭔 얘기했냐면 이게 무한으로 가? 그럼 C도 무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C인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못했죠? 미안해요. 표기가 잘못됐었구나. 미안합니다. 이 C가 존재하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in F 프라임 C in C가 이렇게만 써야지. 이거 멈춰. x-1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기 잘못했었습니다. 이것인 C가 여기서 존재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너 무한대 보냈어? 그럼 나는 여기서도 무한대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x가 무한대 간다? 라면 그러면 C가 무한대 간다라고 했을 때 x가 무한대 가는 건 아니고 x가 무한대 가면 C가 무한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C가 무한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만 바꾼 거예요.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F'C는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극한을 보내버리면. 아시겠죠? 따라서 A 값이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거는 관점 변환입니다. 이 녀석은. X축 갖다가 장난치면은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T축으로 잠깐 관점 전환하고 얘를 마치 상수처럼 처음에 취급해서 평변율과 같게 되는 프라임 C를 찾아내고 근데 그게 이놈의 두 새끼들 사이에서 갇혀있네? 갇혀있는 바구니가 저쪽 무한대로 멀리 간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도 같이 딸려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게 알면 정말 이 문제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나 한 번은 풀어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갔다. 그럼 이 문제는 5초 안에 끝나요. 답이. 이 녀석은. 근데 이 처음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용으로는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이 내용이 반드시 사용되어야게끔 문제를 응용해서 나오겠죠. 이 문제가 독단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독단으로 나오면 5초 컷이니까 문제가 아깝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점수 계산하면서 문제를 이만큼 넣고 싶은데 추격하면서 20문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독단으로 내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거와 관련된 응용 문제는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점 전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녀석이요. 102페이지가 있어요. 102페이지가 있는데 102페이지가 있는데 우선 해볼까? 그래. 뭘 남겨. 102페이지까지 질문 한 10개 나올 거 각오할 테니까 102페이지까지 한번 차근히 주말 동안에 풀어봅시다. 102페이지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고 아까 이거 도개교 문제 그거를 이해하시는 수준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도개교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고전 수준을 보고서 이해가 갔다 그럼 잘한 겁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동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고